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그동안에 월간조선 마감을 하느라고 제가 좀 여유가 없다 보니까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월간조선 5호로가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시간 여유가 좀 생겼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낙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낙연 사면 초과에 빠져 있습니다. 독자적 세력을 갖춘 이재명, 지지율, 공고한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이재명, 그 다음에 새로운 주자 정세균, 요 사이에 갇혀서 둘러싸여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가 된 사람이 바로 이낙연입니다. 이낙연 지지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그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묘수는 도대체가 떠오르지가 않고 도대체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그런 방법도 보이지 않는 사람 바로 이낙연입니다. 이 이낙연이 어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사로 다 접하셨을 텐데 중요난이 있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나섰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낙연계라고 하는 의원들이 앞으로 이낙연이 어떤 행보를 보여야 될 것이냐 이런 논의를 하는 자리에서 이낙연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그 회의에 참석했다는 의원들 다수의 의원들이 언론에다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 뭡니까? 언론에 대놓고 흘린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제가 만약에 어떤 결심을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나는 문재인과의 의리를 끝까지 지키겠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문재인을 배신할 수가 없다. 이런 결심은 혼자 속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결심을 갖다가 굳이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참석자들이 또 굳이 이걸 언론에다 흘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의도가 있습니다. 정치적 의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언들은 그 정치적 의도가 그 당사자들 빼놓고는 해석하기가 참 아리송하다. 도대체 무슨 의미지? 상당히 고차원적이네. 이런 느낌이 들게 해야 되는데 누구나 다 그 속이 너무 뻔히 보이는 그런 발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과연 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효과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뻔합니다. 이낙연의 발언을 한번 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은 최근 당 안팎에서 이 전 대표가 대권 주자로서 문 대통령과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절반 이상 2인자를 했는데 다른 소리를 하는 건 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인자, 그러니까 행정부, 우리 헌법상으로는 행정부의 2인자, 내각을 통할하는 자리가 바로 국무총리입니다. 실권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명목상 2인자이기 때문에 다른 소리를 하는 건 사기다, 배신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배신이라는 거는 믿음이나 의리를 저버리는 행동을 갖다가 배신이라고 합니다. 사전적 정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이낙연의 주장은 문재인과 자기 자신 사이에는 뭔가 특별한 신뢰관계가 구축돼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셈인데 과연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문재인은 이낙연을 신뢰하겠습니까? 아니면 이낙연은 문재인을 신뢰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재인이 오늘 정세균의 총리직 사임과 관련해가지고 이런 메시지를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서 내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영민은 이 문재인의 메시지를 대독했는데 문재인 정부 제2대 국무총리를 맡아 국정 전반을 잘 통할하고 또 내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주심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동안 정 총리께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방역 지침을 마련하고 방역 현장으로 달려가 불철주야 땀을 흘리시는 모습 현장 중심 행정의 모범이라 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총리가 내각을 떠나는 것은 매우 아쉽지만 이제 자신의 길을 가실 수 있도록 놓아드리는 것이 도리이다. 앞으로 언제 어디서든 계속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적임자를 제청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재인이 어떤 특정 인물의 이임, 사임과 관련해가지고 이런 메시지를 내놓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이 과연 이낙연이 총리직을 그만둘 때 어떤 얘기를 했을까? 이낙연이 총리직을 그만두는 건 뭡니까? 사실상의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대권 행보를 걸어가는 그 첫 출발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 사임 아닙니까? 그럼 그때 과연 문재인은 이낙연을 어떻게 격려를 해줬을까? 어떤 응원을 했을까? 그게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몇 차례고 검색을 해봤는데 그런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문재인의 발언만 놓고 보면은 문재인의 마음은 이낙연보다는 정세균에가 있다. 그리고 문재인은 이낙연의 이런 대권 행보를 응원할 마음이 별로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문재인 입장에서는 김경수나 조국이 이런 애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를 지켜준다 이렇게 해야 더 마음이 안정되겠지만은 자기의 안전 보장을 장담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도 지금 갈수록 지지율이 떨어지고 갈수록 인기가 없는 그리고 앞으로 그게 살아날 방법도 없는 것 같는 그 이낙연에다가 자기 자신의 안전을 갖다가 담보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낙연보다는 그나마 새로운 주자인 그리고 자기가 어쨌든 임기 후반부를 갖다가 공동 운명체로서 일을 했던 정세균이가 나간다면 그래도 또 지지율이 조금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조금이라도 한번 걸어보고 정세균을 응원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이랑 끈이 떨어질까봐 이낙연이 안 그래도 그 처참한 지지율 오늘 그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낙연이 3위를 하긴 했는데 그 지지율이 5%밖에 안 됐습니다. 그 지지율마저 이제 새로운 주자 호남이란 지역 기반이 겹치고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였다는 그 점도 공통점이고 더군다나 정치적 어떤 경력 이런 것만 따져서는 정세균이가 훨씬 앞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장관직도 했었고 국회의장까지 했고 이런 어떤 정치 경력을 봤을 때는 당연히 정세균이 앞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새로 대권 주자로 들어오는 그 어떤 효과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이낙연 지지율을 잠식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이 갑자기 이 문재인이랑 끈을 갖다가 들먹거리면서 죽으면 죽었지 문재인을 배신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문안이 있어도 문재인을 지키겠다. 그러니까 문재인 당신 그걸 지금 퇴임 후 안전 이런 거 걱정하는 모양인데 그런 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지켜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이재명이 만약에 대권을 지게 되면 당신의 안전은 보장할 수 없다. 그 당신이 지금 저기 경남 양산에다 짓고 있는 그 사저 들어갈 수가 없다. 이재명은 차츰 그 반문 본색을 드러낼 것이다. 지금 이재명이 그 경기도형 독자 방역 이런 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슬슬 문재인과의 차별화 이런 걸 몸을 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봐봐라. 근데 당신과 나는 공동 운명체다. 문재인 내가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나를 좀 밀어달라. 이런 메시지를 은연중에 던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아까 봤듯이 문재인은 이낙연에 대해서는 어떤 응원 경력 이런 게 없는데 정세균은 응원을 하고 극찬을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낙연은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차별화는 하겠다. 아까는 자기가 문재인 정부의 2인자였고 임기 절반 이상을 같이 해왔는데 어떻게 배신하란 말이냐 이렇게 해놓고 긍정적인 차별화는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차별하면 차별하지 긍정적인 차별화는 뭐고 부정적인 차별화는 뭐겠습니까? 그 두 개는 또 어떻게 다른 겁니까? 전형적인 말장난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차별화는 그냥 차별합니다. 그 차별화는 대체 뭡니까? 문재인과 나는 다르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문재인과 나는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차별화입니다. 거기에는 긍정, 부정이 없습니다.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이 여러 실정을 거듭했기 때문에 지금 민심이 떠난 거 아닙니까? 문재인에 대한 국정 수행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문재인 정권을 심판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그 문재인의 정책과는 다른 정책을 제시하라고 유력 주자들한테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걸 차별화라고 합니다. 그 차별화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유력 주자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낙연에게 우리 국민 그 누가 문재인과 차별화를 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런 요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이낙연 유력 주자가 아닙니다. 이낙연은 지지율이 갈수록 이렇게 급전직하 떨어지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기대를 걸고 있어서 차별화하라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이낙연은 문재인과의 차별화를 할 수도 없고 할 때도 아니고 이미 그때는 스스로 놓쳤습니다. 자기 지지율이 한참 올라갔을 때 문재인에 대한 어떤 그 문재인 실정에 대한 그런 불만들이 고조가 됐을 때 그때 이낙연이 자칭 합리적이라고 하는 그 이낙연이 다른 정책 기조를 내놓든지 아니면 문재인 정부에다가 이런 정책 수정을 갖다 요구하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버스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와서 무슨 긍정적인 차별화를 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낙연은 한마디로 차별화를 얘기할 자격조차 없다. 그리고 그 능력조차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낙연을 지금 지지한 사람은 호남 사람 일부를 제외하고는 없다.
심지어 그 호남에서도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한다. 이런 사람한테 과연 우리 국민 그 누가 지금 관심을 주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긍정적인 차별화를 하겠다고? 긍정이든 부정이든 차별화를 하든 말든 아무도 지금 이낙연한테 관심이 없다는 거를 이낙연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낙연의 말을 종합해보면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당신의 퇴임 후 안전보장은 내가 지켜주겠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내가 대권을 지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내가 대권을 지기 위해서는 당신을 비판해야 된다. 당신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거를 이낙연이는 긍정적인 차별화라고 얘기했지만 어쨌든 내가 당신의 정책을 갖다가 부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그거 배신 아니다. 너무 서운해하지 말라. 대신에 서운해하지 말고 다른 주자 생각하지 말고 나를 밀어달라. 신문도 마찬가지다. 내가 문재인 비판한다고 해서 문재인을 갖다가 배신하는 거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지지를 해달라. 이 소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 이낙연은 상당히 큰 실언을 한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번 보궐 선거 결과가 보여주듯이 우리 국민은 문재인 실정에 지쳤습니다. 문재인이 잘못했고 문재인이 잘못하고 있고 문재인은 앞으로도 개선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낙연은 문재인을 배신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국민 민복을 위해서 일해야 될 정치인이 특정 인사와의 어떤 의리, 신뢰 이런 걸 운운하면서 배신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과연 이게 국민에 대한 예의를 갖춘 발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이낙연은 여러모로 자기 자신의 급박한 사정만을 노출시킨 채 그가 원했던 어떤 정치적 목적 이런 거는 전혀 달성할 수 없는 그런 실언을 한 셈입니다. 결론은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문재인은 이낙연한테 희망을 걸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이 아무리 문재인이라는 이름을 부르짖어도 목이 터져라 외쳐도 문재인과 그 지지자, 친문 혹은 깨문이 이런 애들은 이낙연을 지지할 일이 없다. 이거를 이낙연이 알고 자기 처신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